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저항할 경우 7일 밤 이란에 최후 공격을 가해 모든 문명이 죽게 될 것이란 최후 통첩을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해 1년 동안 TSA 교통안전청의 신고로 아이스 이민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 탑승객들이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B법에 따라 올해부터 140만 명 이상이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률을 당초 제한보다 3배 높인 2.48%로 확정해 3,500만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운명의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저항할 경우 7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들을 폭발시키는 최후 공격을 가해 모든 문명이 죽게 될 것으로 최후 통첩해놓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을 하룻밤에 날려버릴 수 있다.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섬찟한 경고를 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막판에 협상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문명 파괴까지 초래하느냐 운명의 날 숙명의 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시각 7일 밤 8시 데드라인까지 이란이 협상이냐 파기냐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는 이란에서 모든 문명이 죽게 될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끝내 이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동부시각 7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이란의 모든 다리들과 발전소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ere every bridge in Iran will be decimated, where every power plant in Iran will be out of business, burning, exploding, and never to be used again. 미국은 말뿐인 최후 통첩이 아니라는 경고인 듯 데드라인 전야에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에 대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나 차지하고 있는 하르그 섬에 대해 석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으나 활주로와 지하 벙커 등 군사 시설부터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하루 앞선 일요일 새벽에는 지난해 핵시설 폭격대와 같이 B-2 스텔스 폭격기 여러 대가 출격해 3만 파운드짜리 벙커 버스트로 공화국 혁명수비대 지하본부를 뚫고 들어가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융단 폭격이 가능한 B-52 전략 폭격기들도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르그섬 공격에는 아직 지상군이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미 해병 신속원정군 2개 부대 4,500명과 육군 82 공수사단 병력 2,000명 등 7,000명의 지상군을 이란 근처에 배치해 언제든지 지상작전까지 단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르그섬을 석유시설까지 폭격하거나 장악하고 하르그섬 대신에 호르무스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라르크 섬 등을 장악하는 지상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격추된 F-15E 이글 전투기의 무기 시스템 장교를 구출해낸 네이비실 팀6 육군 델타포스 외곽방어를 맡은 75 레인저 연대 등 미군 특수부대들도 언제든지 출동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이란의 새 지도부가 호르무즈 해협 오픈과 휴전 또는 종전 협상 용의를 밝혀 운명의 초침을 일단 멈추게 할지 지구촌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기름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식료품 가격은 이미 장기간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숫자로 보는 물가와 실제 체감 물가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원 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낮췄지만 기준금리는 당장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는 이와 다소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름값은 최근 몇 주 사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2달러 초중반이었던 시기에는 35달러 정도로 차량에 기름을 채울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갤런당 3.5달러에서 4달러 수준까지 올라 같은 양을 넣는데 약 70달러에서 100달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체감 기준으로는 약 2배에서 최대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보다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 꾸준히 오른 뒤 현재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 주 장보기에 100에서 200달러 안팎이던 비용이 이제는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상승폭은 더 분명합니다. 미국 내 소고기 가격은 과거 파운드당 4에서 5달러 수준에서 최근에는 7에서 10달러 수준까지 올라 약 1.5배에서 2배 가까이 상승했고 닭고기 역시 파운드당 1, 2달러 수준에서 3달러 안팎까지 오르며 큰 폭의 인상을 보였습니다. 우유와 계란 같은 기본 식재료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근원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은 모두 상승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계상 물가와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사이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 흐름에 따라 이러한 체감 물가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저태 1년 동안 TSA 교통안전청의 신고로 아이스 이민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 탑승객이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외국인들로 이민단속이 없는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다가 TSA가 신고해 공항에서 아이스에 체포되고 대부분 추방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전임 행정부 시절에선 사각지대였던 곳들로 대폭 확대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다가 아이스에 의해 체포됐고 텍사스로 이송된 후 30여 시간 만에 과테말라로 추방된 41세 여인과 9살 딸 사건이 이민사회에 경종을 울려준 바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과테말라 출신 41세 어머니가 이미 최종 추방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TSA가 탑승객 리스트에서 추방 대상자로 포착해 아이스에 신고함으로써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TSA의 신고로 아이스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된 탑승객들이 트럼프 첫해인 2025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8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 때 보스턴에서 텍사스로 가려던 여대생이 추방 대상자로 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애틀란타 공항에서 필라델피아 국내선 여객기를 타려던 중국계 여인도 TSA의 신고를 받은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아오며 영주권 신청 중인 아일랜드계 부부도 플로리다 공항에서 뉴욕에 가려다가 같은 사례로 공항에서 체포돼 곤혹을 치렀습니다. 공항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TSA 교통안전청은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함께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TSA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추방 대상자를 비롯한 외국 태생 3만 1,000명의 신상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선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외국 태생들 가운데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공항에서 TSA의 신고로 아이스에 체포되면 주로 텍사스로 이송된 후에 지정 호텔에서 하루 이틀 밤을 보내도록 한 후에 아이스의 전세기 편으로 출신국으로 신속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는 이민 법원에서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추방 대상자들만 해도 13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은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나 신속 추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주요 체포와 추방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올해부터 14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ACA, 오바마케어 등 정부 건강보험 혜택에서 대거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고 연방 빈곤선의 100% 이하인 저소득층도 포함돼 각종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승인에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연방 헬스케어를 제한받기 시작한 외국 태생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와 민간 연구소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 등에 따르면 BBB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방의 헬스케어 혜택을 제한받는 합법 거주 외국 태생들이 140만 명이나 됩니다. 첫째, 트럼프 공화당이 10년간 8,800억 달러나 삭감키로 한 메디케이드에서 140만 명이나 자격을 박탈당하기 시작했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도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아동건강보험인 칩 이용자들을 140만 명 줄일 것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둘째, ACA 오바마 케어에서 5년이 안 된 영주권자를 포함해 합법 거주자 90만 명이나 혜택을 제한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면 웰페어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제한 규정을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와 메디케이드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됐고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인 1인 15,65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ACA를 통한 정부 프리미엄 보조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셋째, 10년간 40점 이상을 쌓고 65세가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에서도 합법 거주민들 가운데 이민 신분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이용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합법 거주자들이면서도 정부의 헬스케어 혜택을 금지, 박탈, 제한당하기 시작한 외국 태생들은 그린카드를 받은 지 5년이 안 된 저소득층, 최근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TPS, 임시보호 신분과 패롤, 일시체류허가, 다카 수혜자 등으로 수백만 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비자 등 비민비자 소지자들도 미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방 헬스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 인신매매 피해자, 피난민 신청자 등도 연방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BBB법에 따라 연방 헬스케어 프로그램 이용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무보험자들이 10년간 1,180만 명이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료된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 프리미엄 보조가 복원되지 않으면 무보험자들은 1,600만 명이나 급증할 것으로 CBO는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률을 당초 제한보다 3배 높인 2.48%로 확정해 3,500만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0.09% 인상을 제한했다가 건강보험사들이 철수할 움직임까지 보이자 2.48%로 상향 조정해 130억 달러를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메디케어 수혜자의 과반을 넘는 3,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기본 메디케어를 민간 보험사들이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대신 의료비의 20%를 커버해주는 플랜으로 대부분 별도의 프리미엄을 내지 않아도 추가 보험 혜택을 보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트나, 휴메나 등 대형 건강보험사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예산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와 이민 단속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반면 헬스케어와 복지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지급금을 0.09% 올려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건강보험사들이 철수 움직임까지 보이자 1차 제안보다는 3배 높인 2.48% 인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자로 2027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금 인상률을 2.48%로 확정해 130억 달러를 더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7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금 인상률은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어서 보험사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금 인상률 2.48%는 올해 인상률 5.06%보다 절반에 그치는 것이고 보험사들이 요구해온 4에서 6%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나마 0.09% 7억 달러 더 지급해서 2.48% 130억 달러 증액으로 3배나 높였기 때문에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어드밴티지 철수와 같은 반발 조치는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사들이 지급 인상률이 너무 낮아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적자로 돌아선다고 판단할 경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게 됩니다. 6,800만 명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서 의료 진료비의 80%만 커버해주기 때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메디케어 서플멘트를 별도로 선택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대부분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20%를 보충 커버해줍니다. 대신 고액의 처방약을 커버해주지 않거나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등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서플리멘트는 나머지 20%를 거의 모두 커버해주지만 매달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서플리멘트 플랜을 바꿀 수 있고 새해 1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